인공지능으로 수학 공부하는 거 어떤지 얘기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주니까 좀 더 편리했어요. 인공지능이 만드니까 만들 필요도 없고 너무 귀찮은 거 사라졌어요.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틀린 문제의 풀이와 답을 알려줘서 좋았어요. 우리가 풀기에 좋은 문제고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문제에 단계가 있어서 단계별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엄청 편리해요. 문제의 수도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엄청 편리해서 좋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수학적인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니네 둘이 먼저 도와주면 제가 활용하고 있는 매스플랫이라는 수학 문제은행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교육에서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고 공교육 선생님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이 비용 문제로 활용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결제해서 수학 시간에도 잘 활용을 하고 특히 그 방과 후에 특별 보충으로 그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은행 사이트가 학생들 맞춤형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 중, 고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학습지 만들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단원별로 학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 2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5학년 2학기 선택이 된 다음에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원을 전체를 선택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단원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개념 단위로 또는 이렇게 어떤 중요한 개념 안에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차시 단위로 혹은 차시 내에서도 한 가지 그 단위 개념들 그런 것들까지 학습을 할 수 있게 상당히 작게 개념들을 나누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개에 걸쳐서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해당 학생이 어떤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만 추가할 수도 있고 도전하고 싶은 어떤 과제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부터 최상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상을 선택한다고 해서 최상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최상을 선택하면 하부터 최상까지 골고루 나오게 되고 중을 선택하면 하부터 중까지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은행 안에서 문제가 만약에 상 문제가 없는 단원이다 그러면은 중상까지만 중 이하로 나오고요. 단원의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중상 문제만 있다 그러면 하 중하가 또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하 중하가 없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5문제, 100문제 이렇게 굉장히 문제를 많이 고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원 단위로 하면은 문제가 그렇게 많이 골라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념 단위로 하면 문제가 이렇게 많이는 골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100문제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내용의 문제가 반복이 되고 숫자만 조금 다르게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출제가 적게 되어버리게 나옵니다. 5문제를 중으로 선택한 후에 객관식만 할지 주관식만 할지 혹은 전체 다 골고루 나오게 할지도 이제 선택할 수 있고, 학생이 이제 저기 문제를 푼 다음에 자동으로 채점이 될지 아니면 선생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되는데 저는 이제 자동 채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외의 문제를 이렇게 제외하는 걸로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률을 이제 이렇게 골라서 난이도 조정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지가 요약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미리 선생님이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문제를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문제를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문제에서 요 문제를 좀 더 추가해서 유사 문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한 문제를 선택한 다음에 네, 쌍둥이 유사 문제 버튼을 누르면 문제가 더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즐겨 찾는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좀 잘 틀린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꼭 짚어주고 싶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즐겨 찾는 문제에 넣으시면 되고, 개념에 대한 학습,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단원에서 개념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개념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개념 관련해서 더 개념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바꾼다거나, 요거를 이제 문제 말고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는지를 서머리 해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네, 그 수업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업 내용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꼭 펼쳐놓지 않더라도 이 개념을 보고 문제를 바로 만들어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맞나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지명을 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그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문항지 구성을 이렇게 한 종이에 문제가 적게 나오게 할지 많이 나오게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정할 수가 있고, 종이로 출력할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제 태블릿에서 직접 푸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분할되지 않고 한 화면에 한 문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언제 날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문제를 해설지에 포함할지 뭐 이런 것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학습지 만들기를 하면은 네, 학습지를 만들기를 하면 학습지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요 학습지를 이렇게 미리 보시면은 요게 이제 종이로 출력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답지랑 해설지까지 같이 구성이 되고, OMR 카드로 종이를 혹시 사용할 경우에는 OMR 형태의 카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 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누르면은 출력 버튼으로 종이로 뽑아서 여러 장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30명치 활동을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문제 만드는 거 분석을 해주는 게 필요가 없으면, 문제만 좀 많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하나만 한 30명 단위 한 반만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뭐 아이디를 공유해 하든지 아니면 대표 한 분이 전체 문제를 좀 복사해서 사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지 문제만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거죠. 학습지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데 요거는 이제 분석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결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요걸 이용해서 이제 교재를 정리해서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그런 문제집 만든 것을 교재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출판사마다 다 다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거죠. 출판사마다 다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각각 맞춤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깡총 씨는 아직 작거나 크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정리하는 형태로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사용을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래서 특별 보충 학습을 하는 학생들한테 이게 기초학력 지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 보충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학습 내역이 이제 나오는데요.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 내역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렇게 전체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에 전체 학생들이 지금 학습지를 풀고 어느 정도 점수를 맞고 있는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이 있었으면 다시 제가 이렇게 해서 재출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시 풀어보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채점이 안 된 경우에도 채점이 어느까지 학생들이 채점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시 풀어보게 할 친구는 다시 풀어보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은 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 출제 자체를 스스로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출제하기를 가시면은 이게 학생들 이름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어떤 수준의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중 수준의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중을 풀고 싶다 하는 학생은 중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다 확인하면서 해주고 뭐 바꿔달라고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자기 거를 이제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수학반장님, 수학 시간에는 수학반장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수학반장님, 부반장님이 요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오늘 몇 문제 풀어볼래? 하고서 이제 문제 물어보고 뭐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풀어보겠다. 시간 계산해서 그 정도 풀어보겠다 하면은 그 친구들 수준에 따라서 지금 중 문제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무슨 문제 풀까 하고서 중 문제 해가지고 하부터 중까지 쭉 다 같이 풀어볼 수도 있고, 맞춤형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 범위를요. 이렇게 요 아까 이 부분이 같은 내용 범위죠. 요 같은 내용 범위를 하를 골라주고 똑같이 만들어서 요거를 뭐 이렇게 5명의 친구에게 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 6명, 7명 뭐 이렇게 정해진 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랑 겹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 문제도 배정을 받고 중 문제도 배정을 받으면 하 다 풀어보고 나 중도 풀어볼 수 있겠다 하면 중도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다 여러 개 자기는 상을 풀고 싶다 그러면 상을 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중하 문제를 고른 학생 이게 한 명 한 명 단위로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상 중하에 13문제 정도 풀고 싶다 그래서 한 명을 자기가 스스로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중 문제를 16문제 풀고 싶다 그래서 배정을 스스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 문제를 3명이 풀고 싶다 그래서 지금 3명이 풀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최상 문제를 또 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상 문제 20문제를 만들어 주니까 여기 5명이 참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를 자기가 클릭해가지고 만들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 선생님도 그런 학습지의 내용이나 양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서 풀게 해주고, 그때그때 질문을 받아주거나 도움을 주는 역할로, 개념 설명을 더 해주는 역할로 선생님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잡무, 그런 학습지를 출력하고 구성하고 문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정답지랑 같이 대조하고 정답지 출력해주고 학생이 맞았는지 채점해주고 이런 일체의 행정적인 불편함이 전혀 없이 학생들이 자기가 문제 내면 자기가 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풀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배정해주는 정도, 혹은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떤 부분이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을 도와주거나, 개념 학습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선생님이 살펴보고 그런 자료를 좀 더 챙겨주거나, 이런 수업의 학생 그 관리와 이렇게 보충 지도에 더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간을 선택해 가지고 전체나 뭐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자기가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을 선택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보고서 만들어진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좀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88%의 정답률에 2등급을 맞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난이도가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점점 자기 실력이 좀 향상돼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항수는 10월 4주차 때 가장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별 정답률은 지금 최상 문제에서는 좀 많이 틀리고 있고 하 문제는 다 맞고 있죠. 100%. 그다음에 난이도별로 풀어본 문제가 지금 중하나 중 문제를 많이 풀고 있어요. 최상에도 조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7문제를 풀어서 정답률이 88%인데 보시면 이 분수의 곱셈에 이 친구가 좀 약해요. 지금 6문제를 풀었는데 50%의 정답률이라고 하고 분수의 곱셈 활용에서도 지금 33%의 정답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분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학습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곱셈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점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정답률 분석해주고, 예, 각 단원별로 잘하고 있나, 어떤 부분이 좀 약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퍼센티지와 문제 유형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의 서머리, 성취율이 83%고 행동 영역이 79% 성취, 정답률은 88%, 등급은 2등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산력, 이해력, 추론력, 문제 해결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의 역량에 대해서 일일이 기술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의 문구를 참고해서 학생이 지금 수학 능력에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줄 수도 있고 방향을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잘하는 친구의 경우를 보셨고요. 좀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좀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정답률은 69%의 4등급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보다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친구에 비해서는 이렇게 지금 하, 중하 문제 많이 풀고 있고 상 문제는 도전을 좀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중하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보시면은 최상의 문제나 이게 뭐 중상의 문제를 풀었다고만 해서 이 성취 기준이 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 수준이나 중하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 잘 풀어낸다면 사실은 이 학생이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일정 정도의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 기준 도달의 측면에서 중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하, 중하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기초학력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고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한테 맞춰서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문제를 풀었던 학생에 비해서 문제를 푸는 수가 적죠. 우리는 이전에 이제 종이에다 학습지를 할 때는요, 10문제가 들어있는 종이를 주면 어떤 친구는 10문제를 빨리 풀고 어떤 친구는 5문제밖에 못 푸니까 5문제 풀고 또 어떤 친구는 2문제, 그 시간 안에 2문제밖에 못 푸니까 집에 가져간다고 하고 남아서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수업 시간 내에 해결을 못 한다거나 학교에서 해결을 못 하고 선생님이 충분히 봐주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남들은 빨리 푸는데 자기는 빨리 못 푼다는 그런 자신감을 잃는 문제들,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태블릿으로 문제를 낼 때 아까 보셨지만 자기가 10문제를 내고 싶은 친구는 10문제를 내고, 그쵸? 난 5문제만 풀겠다 그럼 5문제만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보면은 뭐 한 시간 20분 정도 준다, 10분 정도 준다 할 때 학생들이 경험이 누적되면서 내가 풀어보니까 10분 정도 남았으면 나는 몇 문제 정도 풀겠더라. 그래서 자기는 몇 문제만 딱 푸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는 아까 학생에 비해서 뭐 10월 달에 지금 절반의 수치로 문제를 풀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기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도 역시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좀 약한 개념이 있고 도형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라든지 정답률, 정답률이 이렇게 분수 곱셈에서 이렇게 상당히 좀 낮게 나오니까 이게 복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유형이 좀 취약한지 어떤 것을 좀 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왜 이런 등급
점수를 받게 됐는지 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의 성취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 우리가 10문제 이내 혹은 뭐 3문제, 2문제 가지고 수행평가를 해서 그 학생이 한두 문제 틀리거나 다 맞았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을 매우 잘함을 그 성취 기준에 줄 수 있느냐.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향성을 봐서 통계적으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평가를 내리려면 그런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데이터도 뭐 최상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거와 하 문제에서 많이 틀린 것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사람이 분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사이트를 통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성취 기준에 도달 여부를 판단해주고 기록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앞으로 교육이 많아질 텐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사기업에서 이게 돈을 내고 쓰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공교육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좀 제한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많이 출제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도의 하이러닝 같은 경우는 문제은행, EBS 문제은행을 이용해서 문제 출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참 좋은 점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분석까지 자세하게 될 수 있는 요걸 이제 출력해서 주면은 이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면만 보여줘도 참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이 좀 편안하고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자료가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